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먼저 글로벌 좀 볼게요. 글로벌이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고 있죠. 비트코인도 아직까지도 회복은 못하고 있어요. 1.23 그리고 이더리움도 3.19 이더리움 많이 내려왔네요. 솔라나도 3.44 BNB도 1.39 그리고 XRP도 1.31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록 글로벌도 이러니까 우리 업비트 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어떻게 언제 좀 회복력을 보여줄지 또 어떠한 이슈가 이 시간에 또 들어왔는지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업비트도 보면 좀 그렇죠. 좀 이게 계속 좀 올라주기는 하려고 해요. 올라주기는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현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 코인 파일 하나 드리죠.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인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받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오늘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그렇죠. 자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요.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XRP 지금 현재까지 업비트 상에서는 3,088원을 고가를 찍고 있고 저가는 3,011원, 지금은 3,035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끌어올렸다가 내려오고 있는 현재 모습.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버텨주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이제는 종가 마무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종가 마무리가 잘 돼야지 또 다음날 또 기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줘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우리와 이 업비트에서 또 이 리플이 가는 이제 흘러가고 있는 현재 이렇게 쭉 우상향을 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마무리를 져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유가 스트라이크는 유의 종목으로 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곧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상패라는 이슈가 이런 부분이고 또 블라스트나 그동안 좋게 흐름이 좋았지만 잘 안 움직였던 코인들이 또 움직여요.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말도 못 나오네. 자, 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고래들, 제가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있는 고래들이 이제는 나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왜냐하면 메이저가 이제 크게 움직일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도 투자 이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자본금을 빼고 이제는 메이저로 옮길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동안 안 움직였던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눌린 이유가 있었겠죠. 눌린 이유가 뭐 관세도 관세죠. 관세도 곧 다가오고 있고 그 관세 폭탄을 트럼프가 다 서한을 각 나라마다 돌린다 하죠. 관세 이렇게 하겠다. 이게 7월 9일까지가 유예를 줬고 이제는 곧 마무리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협상에 대한 큰 진전은 아직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부분에서 빠른 이 협상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관세에 대한 이 부분이 7월 9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여파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올 가능성도 있는데 또 어떠한 또 이슈가 하나 있냐면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면 자, 시간 여행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비트코인 1만 개가 등장했어요. 1만 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난리난 코인판이라고 했어요. 14만 배의 수익이라고 해요. 자, 내용 좀 보면 자, 이 한 고래 투자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14년간 휴면 상태에 있었던 비트코인 1만 개를 새로운 주소로 이체해서 시장에 이목을 좀 시켰죠. 이게 4일 체인 캐쳐의 보도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온체인 렌지에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같은 대규모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이게 하나의 주소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주소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 1만 개면요. 이 사람이 산 게 11년 4월 3일 날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0.78달러 약 1,063원에 샀습니다. 사들였고 이것을 어 14년 만에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은 얼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7,805달러 하나로 1조가 넘어요. 1조 5,275 어마무시한 금액이 이동했어요. 1만 개. 이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기준으로 10만 9,107달러를 적용하면 이 투자는 무려 수익률을 14만 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가치 환산으로 하면 총액이 10억 910만 7천 달러, 하나로는 1조 5,275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시장은 또 긴장하죠. 긴장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 이렇게 대규모로 빠진다면 대규모 매도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우려감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이런 하방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마운트 곡스 1조 원 상당 비트코인을 이동한 부분이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그리고 이 마운트 곡스가 이전에 채권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감 또 이런 부분으로 당연히 시장이 계속 눌렸죠. 작년에 몇 번이고 마운트 곡스 얘기만 나오면 시장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마운트 곡스 뉴스 나오면 내려오고 뉴스 나오면 내려오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만 이게 다 매도로 이어진다는 것은요. 비트코인 ETF 물량이 확실히 지지라인을 형성한 부분에서 고래들 또한 손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이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추세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해당 비트코인의 출렁임이 곧 다른 메이저 코인들, 알트코인들의 출렁임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1조 원 가량가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마운트 곡스 1조 원 상당이나 지금 한 사람이 14만 배의 수익을 얻은 1조 가량을 내돈 것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관세도 있고요. 이 비트코인의 1만 어마무시한 금액 비트코인 또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요. 뭐 러시아가 드론 날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이란이 아닌 하마스와의 이런 부분 일촉즉발까지 오는 부분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우리 시장이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미장은 쉬어요. 미장은 쉽니다. 그러니까 미장이 쉴 때 꼭 이런 일이 터지니까 모든 영향은 다 누구한테 받는다?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장 같이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장을 쉬니까 우리 시장만 이런 영향을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회복은 또 빨라요. 우리 시장은 영향은 받았어요. 하지만 회복력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고요. 또 리플 소식도 알려드려야겠죠. 리플. 자,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엑스RP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해요. 내용 좀 볼게요. 자, 미국 제43대 재무장관 바로 로지 리오스가 최근에 리플 암호화폐 엑스RP에 강력한 지지를 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현재 리플의 이사회에 속해 있는 리오스가 엑스RP 국경갈 송금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암호화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이 엑스RP 해외 결제 사용입니다. 2009년부터 16년까지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바로 리오스가 21년 리플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되면서 엑스RP의 해외 결제 혁신 이 잠재력에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또 리오스가 이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아멜리아가 업로드한 영상에서 나는 리플의 이사회에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엑스RP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 재무장관이 엑셀을 통해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기존의 값비싼 방법 대신에 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리오스가 또한 이 XRP의 실제 용도에 초점을 맞춰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투기 자산과는 달리 이 금융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이사회로 들어오고 나서 이 리플을 더욱더 한층 더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리플의 힘이 커지고 있다라고 나와요. 리플은 XRP를 사용하면서 전 세계 은행 또 중앙은행과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금융세계에서 가장 합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리오스가 미국 화폐 제조를 지휘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공공 정책 또 여기에 금융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녀의 주장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고 또 XRP가 실제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주장이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기술을 추가하려는 리플의 노력과 일치한다 하고 나오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전 재무장관의 지지를 XRP의 장기적인 약속에 대한 증거로 보고 있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내용도 보면 당연히 미국 전 재무장관이었으니까 이제는 트럼프의 협력을 둘러싼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리오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파트너십을 암시했고 또 이 미스터리를 더하지만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파트너십을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와 지금 현 정부죠. 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계속적인 유목을 끌고 있고 이런 제휴가 XRP와 리플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추측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리오스가 이 규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트럼프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서 보다 더 명확한 규칙을 위해서 싸우거나 또 블록체인의 이 정부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조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XRP의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또 국경 간의 결제에서 더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이런 부분이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리오스의 발언이 더 많은 기관들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힌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XRP가 전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XRP의 가격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2.125달러까지 맴돌면서 여기서 현재 이렇게 누르고 있죠. 눌린 부분에서 변동성이 계속 좀 컸어요. 하지만 리오스의 지원과 또 여기에 규제 진전의 가능성은 더 많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XRP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인물이 이 전 재무장관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오스의 이 XRP 지원이 해외 결제의 중요성과 또 이 금융에서의 블록체인에 대한 리플의 장기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트럼프와의 파트너십이 시사된 것이 바로 규제나 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흥미를 더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리플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연결관계가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재무장관도 지금 리플에 있고 이 리플과 그러면 트럼프와의 이 협력 관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얘기도 들려오냐면 리플로 그 XRP죠. 이 XRP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러면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게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에 지금 예전에 갈링하우스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 XRP로 받아라. XRP로 받을 거면 내가 1억 2,500만 달러 플러스 알파로 더 낼게. 라고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뉴스를 좀 한참 위에 있어서 못 찾아들 건데 이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럼 당연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XRP로 낸다는 얘기는 바로 비축 자산으로 간다. 비축 자산 간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왜 비축 자산 갑니까? 당연히 미국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비축 자산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리플로 이용해서 지금 XRP를 이용해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XRP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로 에스크로. 에스크로에 매번 담죠. 560억 개가 지금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근데 오늘 제가 어제자 뉴스였죠. 이런 부분. 에스크로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에스크로가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도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크로가 자 여기 있군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 보면 자, 이 시찰도가 XRP가 해제된 거 매번 월 초에 해제와 락업을 동시에 진행하죠. 하지만 이걸 시차를 두고 XRP가 해제된 것이 바로 이게 전략 준비금의 관리 전환으로 이런 부분을 전환을 시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에스크로에 지금 이 항상 해왔던 것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 이게 몇 달 전부터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 항상 2억 개, 3억 개, 5억 개가 이동하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게 잠기고 풀어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지금 추측이 되는 게 지금 7억 개 XRP가 잠그고 3억 개가 XRP를 온디맨드 유동성, 바로 ETF 그리고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생태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리플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에스크로에 있는 금액들, 이 XRP가 이거 전체가 다 이 재무부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비축 자산으로 가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리플이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선두권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뉴스가 계속 좀 카다라는 건데 소문이지만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 재무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리플의 가치가 충분히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 전 재무장관까지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리플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리고 정보를 드릴 테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움직이시면 안 돼요. 뭐 차트가 이렇게 눌려준다 그럼 팔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 이씨 움직이는 거 없이 움직이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정보 꼭 받고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이걸 두 가지를 잡아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가요? 현금 확보죠. 현금 확보. 시드머니. 이 확보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가요. 항상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리 확인하면서. 이런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개수 늘리고 단가 낮추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 바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린다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 꼭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도 두 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에 맞게 핸드폰이시나 모바일, 또 컴퓨터시라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가져가시면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같이 대응해야죠.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 제가 팔코인 뉴스입니다.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신뢰로 딸똘똘 뭉쳐있는 바로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새벽이니까. 이른 시간에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